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걱정도 했었을 FOMC 드디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예측보다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과 FOMC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략들 세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FOMC 결과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조금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다우 지수만이 0.57%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대로 25bp가 인하됐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스티븐 미란 의사만 B컷을 주장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베이비컷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시장에 실망을 준 부분은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 금리 인하를 두고 보험성 인하임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의 미국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의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인하가 됐다는 데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상승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지 오늘 밤에 열리는 정규장의 흐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미지근했다라는 반응부터 그 안에서 그래도 도지코인이 선두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시죠. 자, 미국 연준이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뉴욕 증시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다 할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보면 11만 4천 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B컷을 기대하는 심리도 있었고 그리고 또 B컷이 아니더라도 파월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했다면 시장은 환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장이 딱 예상했던 만큼만 나왔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희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짚어왔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결과처럼 예상만큼만 나올 때 그때는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시장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왔었죠. 이제는 정말 25bp 인하 또 연내 추가적으로 2차례의 인하 가능성이 시사가 된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래도 시장이 아침부터는 뒤늦게나마 조금씩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요한 코인들 중에서 단연 선두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을 꼽으라면 도지코인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도지코인은 0.3달러를 돌파하는지 이 여부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계속 단기적인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매수나 매도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는 쪽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나타난 상승으로 단기적인 저항선으로 일컬어져 왔었던 0.275달러는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0.3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0.3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지코인 앞으로 0.3달러를 돌파해서 그 위로 향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이제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 시장이 이게 뭐야 기다렸던 만큼 이 환호하는 모습은 안 나타나네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 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가나 싶었더니 잠깐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43% 하락하면서 11만 6천 달러대에서의 움직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는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조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88% 오르면서 4,60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하지만 계속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XRP도 1% 넘게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크게 상승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3달러 위로 올라왔다는 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트리거가 또 생길 수 있을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솔라나가 조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역시나 솔라나가 시장의 주인공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라나와 관련해서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에이다도 3% 넘게 오르고 있고 도지코인 4.7%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트코인 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굵직굵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전략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목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으로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코인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FOMC 발표가 있었는데요.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금리 발표 이후의 시장 전망과 주요 코인과 더불어서 또 히든 코인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결과는 항상 새벽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잠 못 주무신 분들 정말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잠을 설치셨을 게 바로 전문가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또 전략을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 결과 얘기부터 한번 나눠봐야겠죠. 기준금리 결국에는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컷으로 진행이 됐어요. 빅컷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베이비컷이 제일 괜찮은 방법 아니었을까요? 이제 빅컷 시장은 이제 빅컷 50bp 인하를 기대했지만 네. 빅컷은 없었습니다. 예상치와 동일하게 이제 25bp 인하를 했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FOMC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또 시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첫 금리 인하인데요. 올해 그쵸. 첫 금리 인하죠. 인하의 주된 이유는 금리 인하를 한 주된 이유는 위험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즉 노동시장 공급 감소에 따라서 고용 위험이 증가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주된 이유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지표라는 거를 밝혔습니다. 금리 발표 이후에 이어진 이제 기자회견에서 고용 증가 둔화가 이제 실업률을 이제 상승을 시키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원하고 있는 이제 예상치는 아니지만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하방 위험이 이제 커졌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점을 고려해서 25bp 인하를 결정했고 향후 데이터와 경제 전망 및 위험 평가를 토대로 추가 금리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일부 더 큰 폭 인하, 즉 빅컷 50bp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50bp 인하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지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짚어봤습니다. 일단 빅컷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데에 대한 실망감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빅컷이 만약에 단행됐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따라붙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베이비컷으로 진행이 됐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욱더 실망감을 가지는 건 결국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도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죠. 점도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연내 이번 해에는 2차례 정도 인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만 내년에 한 차례만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점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왼쪽이 이제 지난 6월 달,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 9월 점도표입니다. 이제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6월 달에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이 이제 4% 기준금리가 4% 이상이어야 된다고 답했던 연준 위원들입니다. 6월 달에는 총 9명이었는데 이번 9월 달에는 총 7명으로 감소한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처음으로 3% 아래여야 된다고 답한 위원도 한 명 등장했고요. 점도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내용은 사실 뉴스만 보시더라도 이제 접하실 수 있지만 지난번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시는 게, 체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시장은 이제 지금 크게 내려가진 않았지만 오히려 25bp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된 가운데서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금리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잠깐 나왔지만 지금 다시 재차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요 코인들 한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점도표까지 일단 만나봤는데요. 결국에는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2차례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위원들이 그래도 올해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6월보다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조금 더 움직였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시장 속의 움직임이겠죠. 시장 안에서 주요한 코인들은 어떤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더 내다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9월 1일부터 계속 상승한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왔었는데 네. 파월 연설이 끝나고 나서 2% 이상 올라갔으면 했던 제 바람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을 기준으로 원화 기준 1억 6천만 원을 지켜준다면은 크게 저는 걱정 안 하고 지금 이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고점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미국 증시와 더불어 커플링으로 또 같이 움직일 수도 있으나 이것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분들도 아래 QR코드로 입장하시면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은 결국에 1억 6천만 원을 잘 지켜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조금 선두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시장이 더 크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잘 지켜준다면 그 향후를 조금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들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알트코인 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더리움이 여태까지 폭발적인 상승세를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선두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조금 고점에 부담이 있을까요? 지금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달리 지금 시세도 많이 나왔지만 그만큼 내려가는 폭도 지금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원화 기준 640만 원입니다. 640만 원을 언제 돌파하는지 이 가격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더리움도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615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의 가격만을 지켜준다면은 이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bp 금리 인하가 지금 단행이 됐지만 이제 좀 시차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쨌든 25bp 첫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 이제 전통 위험 자산인 주식과 더불어 이제 크립토 시장도 저는 재차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태까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더리움도 640만 원이 주요한 가격 라인이 될 거라고 의견 주셨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기를 조금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XRP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그래도 조금 지지부진한가 하는 생각 들었는데 3달러 돌파한 이후부터는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전문가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XRP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더리움 이제 매수 부분에서 이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 기준 615만 원에서 600만 원 가격을 지켜주는 게 확인이 되신다면은 그때 이제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낮은 건 아니지만 단기간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700만 원까지 근접하고 난 이후에 신고가 돌파를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린 구간, 즉 615만 원에서 600만 원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한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라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600만 원에서 615만 원 이 라인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70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되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정확한 타점을 조금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앞서 갔었던 XRP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는 앞으로 어떤 움직임 조금 가져갈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네. XRP 항상 중요한 가격대 제가 이제 4,000원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4,000원을 4,1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오. 네, 현재 지금 4,200원대인데 XRP가 이제 4,100원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은 다시 재차 고점 재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내주면서 4,500원까지 빠른 돌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만큼 XRP만 독주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상승폭이 지금 5%도 채 안 된다는 것은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파할 명분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와 호재거리가 없는 것도 지금 XRP가 주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XRP는 4,500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탈환을 해줘야 되고 4,500원을 돌파해야지만 지금 5,000원 이상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P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4,100원을 지지하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XRP의 주요한 지지선 약간은 레벨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4,000원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는 4,100원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를 지지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닙니다. 4,500원을 빠르게 돌파해야지만이 그 다음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XRP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에는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솔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솔라나는 지금도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현재 차트상의 일봉상 각도만 보시더라도 현재 지금 시가총액 기준 10위권 이내의 코인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37만 원까지는 저는 도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눌린 구간 이제 원화 기준 33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 이상은 충분히 나올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 타점은 33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주 전에 이제 솔라나를 정식 추천해서 20% 가까이 수익이 발생해서 이번 주도 기대해 보셔도 좋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라나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번 달 내로 37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30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타점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세부적인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솔라나까지 시장에 관련된 주요한 코인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코인이 가장 유망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매번 히든 코인을 공개해 주시는데요. 지난주 히든 코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만나봤던 히든 코인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 약간 또 주춤하는 모습 또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히든 코인은 바로 엑시 인피니티였습니다. 메타마스 관련 코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지금 이제 본전 구간에서 예측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 이제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한번 매수 구간이 왔다는 거는 지금 눌림 자리로 이제 보셔야 되고 지금 화면을 보시더라도 지금 일봉 기준으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이제 18%에서 20%를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목표가까지 꼭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대응은 하단 QR코드로 꼭 입장해서 이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히든코인은 엑시 인피니티였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세가 잠깐 나왔었지만 우리 목표가에 근접하지는 못하고 다시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나간 코인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코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디에 조금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히든 코인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힌트를 주셨네요. 네, 두 글자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또 이제 매집이 지금 상당한데요. 지금 신규로 상장한 지 지금 약 6개월이 조금 안 된 종목입니다. 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에서 최근 이제 10일 동안 상승폭이 5번째 이내로 크게 나온 코인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이제 15% 가까이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상단의 고점 라인도 충분히 돌파하면서 신고가 탈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단의 QR코드로 입장하신 분들께 이제 오픈해 드리겠고요. 이번 달에 이제 수익이 크게 없으셨던 분들도 꼭 참여하셔서 이번 달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히든 코인 한번 만나봤습니다. 15% 정도 우리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규 상장된 코인인 만큼 아직까지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수매도 타점이겠죠. 전문가님께서 정보방 안에서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FOMC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